네, 뉴스 기사의 숨은 속내까지 콕콕 집어서 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지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공무원 필요 인력 계산도 없이 무작정 12,000명 추가 채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번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가 81만 개인데요. 올해 1만 개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공공 부분 일자리가 앞으로 80만 개가 늘어나려면요. 공무원이 80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가능합니까, 팀장님?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되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스 좋은 건가요? 그리스 얼마 전에 망했죠. 아, 그래요? 아, 나한테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팀장님, 그런데 네. 얼마 전에요.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문제라기보다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정규직을 뽑을 때와 비정규직을 뽑을 때 시험이 다를 때가 많대요. 그럼요. 예. 그 경쟁률도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예. 정규직은 예를 들어서 30대 1이면 비정규직은 2대 1 이렇게 될 때도 많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돌리면 정규직 다음 해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한테 돌아갈 일자리를 미리 땡겨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못하죠,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예요. 아, 내가 지금 2개 주고 나중에 너 5개 주면 어때? 하니까 뭐라고 하죠? 싫다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5개 주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12,000명 추가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가 채용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연봉을 얼마로 따지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네. 뭐 적게 보는 사람은 2천만 원 정도다 한 명당 네. 2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명당 1억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연수비 뭐뭐 다 하면 적어도 6천만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 공무원 한 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도 들어가고 연수 비용도 들어가고 공무원 복지연금도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아니 제가 연금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1억 이상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억을 그렇대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81만 명이 만약에 되면요. 아니지 공무원이 이번에 1만 명이 되면요. 이번에 공공 일자리도 81만 개 아닌가요? 토탈 예. 하겠다고 했던 공약이. 네, 네. 그럼 그들이 공무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공무원은 아니고 네. 공공 부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기업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뭐 경상비나 이런 거는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 공무원을 12,000명을 하는 경우에 이들의 연금까지 국민의 세금도 투여되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공무원 채용은 그 국민 세금이 그러니까 연봉이나 유지비를 위해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공무원의 기본 속성은 규제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엄청난 규제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 했는데요. 규제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대요. 아, 근데 이제 그 집값은 조금 다른 문제가 수요 공급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소방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게 뭔가요? 소방법에 의한 규제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또 깊이 있게 다뤄주셨습니까? 역시 우리 당의 인재이십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뭐예요? 네. 대한민국의 선거법, 건축법, 소방법으로 걸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랍니다. 식품위생법도. 아, 예. 식품위생법도요. 네. 걸려고 하면 다 걸린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소방법이나 식품위생법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냐면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아, 이게 그러면 좋은 게 아니네요. 저는 이거는 그 공무원 된 그 사람들 빼고는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는 재앙이라고 봅니다. 근데 팀장님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무원을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네. 지금 당장 이번 정부에서 계속 늘리면 네. 그 다음 한 5년 뒤, 6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6년 뒤는 뭐 채용 여력이 없으니까 네.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슨스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세요? 관료 조직은 계속적으로 자기 조직을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아주 좋은 제도네요. 전 국민의 공무원아. 그렇죠. 전 국민의 공무원아. 예, 그럼 박수 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장난이 아닌 게 그리스가 공무원 그렇죠. 늘리다가 망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망한 상태에서 그러면 망했으니까 공무원 연금도 좀 줄이고 그런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공무원을 좀 이렇게 4살 자르듯이 자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그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망한 나라에서 그 20%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80%의 국민들이 그야말로 노예처럼 일을 해갖고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의 현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게 되는지 한번 그냥 방송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공무원을 이렇게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2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쨌거나 한번 취직되고 나면 평생 가는 직장, 그것도 정년까지 가는 직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직장 아닙니까? 철밥통이라고 네, 하죠. 그 직장에서 특히 퇴직하고 나면 연금까지 그 안에는 국민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4대강 보호 개방을 놓고요, 농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낙동강은 환영, 금강은 기겁하고 있다. 아니, 금강 주변의 농민들이 왜 지금 기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가뭄이 굉장히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가 안 나와요. 그것도 정부 탓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있잖아요. 기승전결 정부 이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경사스러운 시기에 웬 초치는 그런 가뭄 기사를 내겠습니까?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기승전결 정부 하면 안 되는 시점이군요. 죄송합니다. 계속해 근데 주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면은 뭐 비하하는 것도 이제 대통령 탓이라고 해갖고. 저는 그게 학습이 돼 있어요. 정말 모든 거 하고 결론이 딱 그래 가는 게 우리 학습돼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직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적응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학습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보수 정권일 때는 모든 것이 헬조선이고 다 이게 다 나라 탓이 그렇죠. 탓으로 가지만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상 낙원입니다. 갑자기 이제 천국 조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금강 주변 농민들이 왜 기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강 주변의 농민들은 그 4대강 그 금강댐 보 때문에 금강 보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상당히 지금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거 보 열어가지고 물을 다 흘려보내면은 자기들 가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낙동강은 왜 환영합니까? 근데 낙동강 환영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낙동강도 그 주변 주민들, 농민들이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환경단체들이 그래요? 물은 흘러야 된다 이래가지고 4대강 보호를 열어가지고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녹조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녹조가 그 4대강 댐 때문이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서 이제 기인한 그 환경단체들의 편견이죠. 네, 지금 보라는 것의 기능은요, 물을 가두었다가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4대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만 개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개방했을 때 그 다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닫어 이러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번째 기사입니다. 자, 이거 지금 보면요,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
되었는데요.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했던 건 통진당 해산 반대를 했던 것이 주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요. 지금 김희수 후보자는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3년 전에 통진당 해산할 때 어떤 의견을 냈었죠? 예.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에 관해서 그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없다. 의견을. 예. 아, 그러면 뭔가 다양성 추구인가요? 예. 그렇다. 우리나라를 이제 전복하고 북한하고 연결돼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게 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봤는지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때 그렇군요. 당시에 그 의견이 7대1로 갈렸는데 그 1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자, 네. 종북, 친북 관련 사건들이요. 이제 이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어떻게 판례가 나올지,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종북 단체 노두돌 회원 두 사람이요. 입국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북 세력이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만, 종북은 뭐고 친북은 뭡니까? 한번 봅시다. 재미 종북 단체 구성원 2명이 국내 입국에 불어대었더니 좌익 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노두돌 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사람들 왜 들어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 팀장님? 이분들 사드 배치 반대 운동하기 위해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드, 그러네요. 미국 시민이 사드 배치 반대 합류하는 것, 그러네요. 그런데 종북 단체가 입국하는 것을 막은,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반발하는 세력도 네. 종북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친북적인 네. 색채가 짙은 한국진보연대. 아니 근데 한국진보연대는 종북단체로 아예 법원에서 판결이 난 단체입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약간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종북, 친북. 그거는 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단체는 종북단체다라고 도장 찍어준 단체들이 있어요. 그것만 종북인가요? 그렇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간 순화해가지고 친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근데 그러면 판단입니다. 구구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극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극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 삼은 그래서 판례가 제가 없지 물어보는 않습니까? 거예요. 네. 꼴 보수 이런 말 쓰면은 법적으로 그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문제 삼아 볼까요? 우리 한번 해볼래요? 우리 댓글 다 뒤질래요? 예. 우리한테 꼴 보수라고 적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여기 꼴보들 다 모였네. 예.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꼴보수 같은 경우에 좀 의견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극우 같은 경우에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그 그거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꼴보수도 안 좋아요. 나는 꼴보가 아닌데 꼴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근데 제가 이때까지 참고 있었던 건 원래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면 바보가 기분 나쁘대요. 아. 근데 바보가 아니면 기분이 안 나쁜데 저보고 꼴보라고 해도 기분이 안 나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왜 기분이 나쁘냐면요. 꼴보 뒤에 딴 욕을 세트로 뒀어요. 기분 나빠라고. 못생겼다를 쓰고 있어요. 아, 못생겼다 해서 발끈하시는 거군요. 거기서 사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인데요. 해군 대령에게 성폭행을 피해서요. 여군 여대위가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여대위 자살인데요. 대령은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요. 군대 내 성폭력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요. 이런 범죄는 모두가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당연히 중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군대에서 이렇게 이 기사에 나오는 그 피해 가해 대령과 여대위가 그 밀폐된 그 함정에서 오랜 시간 같은 시간을 있다 보니까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자주 생기는 환경이 또 자주 조성되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야기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7, 8년째 나오고 있어요. 항상 멘트가 그거예요. 모든 패널들이. 이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강 팀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네. 군형법 중에 네.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거 그 조문 개정 폐지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예. 어느 분이 발의하셨나요? 정의당에. 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분 근데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그거 물어보러 갈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군대 내에서 그냥 이 내용만 제가 나면 다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요 군대 내의 성폭력 문제는 더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갇힌 곳, 밀폐된 곳뿐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예. 민망하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진짜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의 군 아들이 군 면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던 경대수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경대수 의원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신데요. 결국 경대수 의원이 자신의 아들 병역 면제 사유도 털어놓게 되는데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간질 때문에 병역 면제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경대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위병들이죠. 문재인의 홍위병들, 문위병들의 그 폐악질이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문위원을 청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총리를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청문위원이 경대수 의원인데 지금 경대수 의원이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정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죠. 인권을 위해서 성소수자들의 정말 인권까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경대수 의원과 그 아들도 인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권 소위 진보 진영의 인권 기준, 뭐 모든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자기 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내로남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엔 경대수 의원이 자기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털어놨지 않습니까? 간질이면 이분이 아직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결혼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면 그 아들의 인권은? 예, 중대한 인권 침해 사유인데 막상 그 병역 면제 사유를 털어놔야 될 이낙연 총리 아들 면제 사유 들어보셨습니까? 좀 이상해요. 어깨. 예? 어깨 탈고래. 어깨 탈고하고 내하수체 종양 이게 이제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죠. 자, 청문회는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청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뒤집어서, 자, 질문하고 있는데 너가 대답해봐라고 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번에요, 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인권이 무엇인지를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적반하장 속에서요, 뉴스 기사를 꼭꼭 집어보는 완전 정복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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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 기사의 숨은 속내까지 콕콕 집어서 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지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공무원 필요 인력 계산도 없이 무작정 12,000명 추가 채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번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가 81만 개인데요. 올해 1만 개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앞으로 80만 개가 늘어나려면요. 공무원이 80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가능합니까, 팀장님?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되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스 좋은 건가요? 그리스 얼마 전에 망했죠. 아, 그래요? 아, 나한테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팀장님, 그런데 네. 얼마 전에요.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문제라기보다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정규직을 뽑을 때와 비정규직을 뽑을 때 시험이 다를 때가 많대요. 그럼요. 예. 그 경쟁률도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예. 정규직은 예를 들어서 30대 1이면 비정규직은 2대 1 이렇게 될 가장 직격탄을 맞냐면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아, 이게 그러면 좋은 게 아니네요. 저는 이거는 그 공무원 된 그 사람들 빼고는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는 재앙이라고 봅니다. 근데 팀장님,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무원을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네. 지금 당장 이번 정부에서 계속 늘리면 네. 그 다음 한 5년 뒤, 6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6년 뒤는 뭐 채용 여력이 없으니까 네.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슨스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세요? 관료 조직은 계속적으로 자기 조직을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아주 좋은 제도네요. 전 국민의 공무원아. 그렇죠. 전 국민의 공무원아. 네, 그럼 박수 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장난이 아닌 게 그리스가 공무원 그렇죠. 늘리다가 망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망한 상태에서 그러면 망했으니까 공무원 연금도 좀 줄이고 그런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면은 공무원의 기본 속성은 규제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엄청난 규제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 했는데요. 규제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집값은 조금 다른 문제가 수요 공급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소방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게 뭔가요? 소방법에 의한 규제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또 깊이 있게 다뤄주셨습니까? 역시 우리 당의 인재이십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뭐예요? 네. 대한민국의 선거법, 건축법, 소방법으로 걸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랍니다. 식품위생법도. 예. 식품위생법도요. 네. 걸려고 하면 다 걸린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소방법이나 식품위생법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그때도 많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돌리면 정규직 다음 해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한테 돌아갈 일자리를 미리 땡겨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못하죠,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2개 주고 나중에 너 5개 주면 어때? 하니까 뭐라고 하죠? 싫다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5개 주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12,000명 추가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가 채용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연봉을 얼마로 따지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네. 뭐 적게 보는 사람은 2천만 원 정도다. 한 명당 네. 2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명당 1억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연수비 뭐뭐 다 하면 적어도 6천만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 공무원 한 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도 들어가고 연수 비용도 들어가고 공무원 복지연금도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아니 저희가 연금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1억 이상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억을 그렇대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81만 명이 만약에 되면요. 아니지 공무원이 이번에 1만 명이 되면요. 이번에 공공 일자리도 81만 개 아닌가요? 토탈 예. 하겠다고 했던 공약이. 네, 네. 그럼 그들이 공무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공무원은 아니고 네. 공공부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기업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뭐 경상비나 이런 거는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 공무원을 12,000명을 하는 경우에 이들의 연금까지 국민의 세금도 투여되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공무원 채용은
국민 세금이 많이, 그러니까 연봉이나 유지비를 위해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